근데 저도 이제 1차 면접에서 영어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어떤 질문 이렇게, 받았어요? 너의 가 뭐냐? 근데 전 투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부모님이 화이트보드에 적어주셨던 게 그리고 그거 얘기하고서는 진짜 약간 정적. 전 궁금한 게 IH에서 AL로 올리는 비법이 너무 궁금해요. 사실은 실제로 제가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영어 영문학을 전공한 친구들도 물론 스피킹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오픽을 쳐러 갔는데 IH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 번 쳤는데도 AL이 잘 안 나오는 경우. 근데 저는 제가 딱 경험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한 끗 차이를. 크게 뭐 몇 가지들이 있겠지만 핵심 부분만 콕콕 짚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원어민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생활 영어를 제발 활용해주세요. 왜냐면 이 한 끗 차이가 되게 많은 그 점수를 반영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처음에는 이랬어요. 캐주얼한 질문들이 나오죠. 오픽 같은 경우에는 뭐 What do you do whenever you have free time? 좀 자유시간 있으면 뭐해요? 뭐 What are your interests? 너 취미가 뭐예요? 여가 시간에 뭐하니? 이런 캐주얼한 질문들 나올 때 많이들 하는 단골 이제 답변이 있죠. 나 집에서 쉬었어요. 아니면 뭐 넷플릭스 봤어요. 이렇게 하죠. 그럼 집에서 쉬었어요 하면 쉬다, take a rest. 맨날 그 통용되는 맞아요. 그런 표현 있죠. I took a rest and stayed at home this weekend. 이런 식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보다는요, 그냥 I chill at home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한 끗 차이를. chill이라는 단어가 쉬다예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좀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원어민들이 chill이라는 표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I took a rest 막 이런 표현들보다는 yeah, actually 이러면서 약간 조금 진짜 막 말하듯이 actually I just chill at home and 뭐 I binge watched Netflix 이런 식으로. 그래서 binge watch라고 하면요, 정주행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 굉장히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나 넷플릭스 봤다라고 끝내지 말고요. 그냥 I binge watched Netflix 이런 식으로 나 넷플릭스 정주행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의 그 한 끗 차이로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을 유튜브나 아니면 미드 같은 데 있죠. 그런 데에서 이제 보시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조금 본인만의 노트에 이제 필기를 해두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좀 그 센스 있어 보일 수 있죠. 저도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을 최대한 많이 익숙하게 가져오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저도 사실 어려웠는데 제가 콩글리시나 뭐 스몰 토크만 가능하신 수준의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 분들이 훨씬 많죠. 모두가 다 이제 현쌤처럼 영어를 수월하게 하진 않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사실 이렇게 막 유창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적을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근데 약간의 스몰 토크랑 뭐 기본적인 문장 뭐 구사 능력 정도는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충분히 조금만 더 포텐셜을 조금 끌어주셔도 AL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꽤 많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요, 오픽만의 그 포인트를 굉장히 잘 활용해줘야 돼요. 오픽 포인트? 네, 왜냐하면 오픽은요, 다른 이런 공식적인 토플이라던가 네네. 토익이랑 이런 시험과 다르게 영어 말하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내가 관심이 있는 그 카테고리 토픽을 직접 고를 수 있다는 거. 이건 전 진짜 가장 큰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제발 활용을 100%, 1000% 해주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뭐 약간 춤추는 거 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네. 춤추는 거, 댄스 이런 거 저 무조건 체크했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분야 토픽을 무조건 정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에피소드 말할 게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특히 시험장에 가시면 당연히 떨리기 때문에 100% 발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대신 자기가 평소에 관심 있는 토픽을 얘기하게 되면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가 에피소드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얘기가 더듬더듬 거리지라도 얘기할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를 괜히 막 점수 높게 받아야지 해서 막 독서도 안 하는데 막 독서 이런 거 막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면 독서하게 되면 되게 스페시픽한 퀘스천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책에 대해서 얻었던 교훈 막 다 얘기해봐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꼭 여러분들이 진짜 평소에 관심 있고 흥미 있는 이런 질문들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키워드랑 대략적인 스토리를 꼭꼭 정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영어가 조금 힘들고 좀 스몰 토크 정도만 가능하다 보니까 혹시나 그 시험장 가서 떨릴까봐 막 처음부터 끝까지 스크립트를 쫙 다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 비추하는 이유가 갔을 때 만약에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질문이 안 나올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나왔다 쳐요? 나와도 처음 그 문장이 생각 안 나면 아예 머리 하얘지지 않아요? 왜냐면 그 첫 문장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스크립트 달달달 외우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 나 망했다.
나 진짜 이제 큰일 났다. 나 이제 이거 어떡하냐. 머리가 하얘져서 오히려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인만의 마인드맵을 그리세요, 여러분. 마인드맵을 그리시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그 주제를 고르셨죠? 그 주제에 대한 키워드를 일단 마인드맵에 적으세요. 그리고 그 키워드에서 다시 가지치기를 하세요. 요때는 내가 요런 정도의 문장을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만약 댄스였어요. 그러면 댄스에 대한 키워드를 나는 정기 공연을 했었다 이러면 performance 적어놓고, 나는 요런 음악과 함께 하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thrilling 또는 뭐 신나는 lively한 music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딱딱 정해놔요. 그러면서 나는 요런 음악과 함께 춤추는 걸 좋아했었다 라고 하면 Yeah, actually I enjoy dancing with thrilling music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만 문장들을 좀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요렇게 나오면 요 정도 얘기해야지 이렇게 감만 익히시고 가셔서 만약에 물어봤다 이러면 yeah, actually I just enjoy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훨씬 더 편안한 분위기로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만약 마인드맵을 그렸는데 기억에 남는 문장만 했잖아요. 네. 근데 너무 짧지 않아요, 그러면? 짧은데 그거에 대한 가지치기를 또 해주시면 돼요. 그냥 딱 한 문장만 말하고 끊어라 이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신나는 음악과 춤을 췄었어요? 그럼 네. 그 신나는 음악 제목도 적어보고요. 신나는 음악에 대한 그 뭐 가수 이름도 적어보고요. 그리고 그 음악으로 혹시 만약에 공연까지도 해봤다 그러면 공연했던 경험도 한번 적어보시고요. 또는 그 음악과 함께 췄던 안무도 한번 어땠는지 우와, 너무 좋은데요? 네, 그리고 그 안무를 하면서 내가 느꼈던 감정들, feeling들이 있죠. 이런 것도 간단하게 I 뭐 love it, I enjoy it 뭐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다 적어두시면 가지치기만 잘해도 그거를 통합했을 때 너무 사용하기가 좋죠. 근데 저는 일단 스크립트를 다 썼어요. 근데 일단 그러고 암기를 해요. 근데 이게 암기한 게 다 기억이 안 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말하기를 하는데 그냥 앉아서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말해요, 저는. 헬스장에 갔을 때도 러닝머신 뛰잖아요. 러닝머신 뛸 때 여우 오핑 보이거든. 틀어놓고 제가 외웠던 거를 응용해서 계속 말해요. 근데 이때 실력이 진짜 많이 늘었어요. 이거 진짜 좋은 포인트 얘기해 주신 게 제가 항상 제 수강생분들한테도 얘기 드리는 게요. 혼잣말이라도 하라는 말 되게 맞아요, 많이 하거든요. 혼잣말. 근데 너무 똑같은 것 중요한 같아요. 포인트를 진짜 얘기를 해주셔서 진짜 오. 이거 혼잣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보다 많이 도움됩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filler phrase랑 filler words 이거 꼭꼭꼭 제발 활용해주세요, 여러분. 저 사실 저도 영어 스피킹을 오래 했었고 영어 좋아하고요. 영어 말하는 거 익숙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오픽 치러 갔을 때 긴장했었거든요. 저 긴장 진짜 안 하는 편인데도 이게 뭔가 외국인 친구랑 얘기하라고 해도 막상 가면 얘가 어떻게 외국인 친구예요. 나의 점수를 반영하는 네, AI인데 기계. 그래서 솔직히 좀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긴장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했던 듯이 완벽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고요. 약간 절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이 안 나서 되게 정적 있을 수도 있어요. 이때 진짜 사용하기 좋은 게 filler words랑 filler phrase예요. filler phrase라고 하면요, 되게 어렵게 들리시는데요. 그냥 앞문장이나 뒷문장의 뉘앙스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You know? you know 또는 뭐 by the way 이런 거 진짜 많이 아시죠? 근데 그것만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The thing is 그게 말이야. The thing is 약간 뭔가 좀 말하기 주저하거나 좀 살짝 약간 뭔가 좀 망설여질 때 진짜 네이티브들이 많이 사용하는 filler phrase거든요. 그래서 질문 딱 받았어요. 근데 뭔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걸 한번 읽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whenever you have free time, what do you do? 라고 하면 Yeah, actually, whenever I have free time, the thing is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대답할 거리를 빨리빨리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tell me about it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내 말이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동조하고 동의할 때, 호응할 때. 그래서 솔직히 AI도 나랑 같이 대화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시험인 거니까 tell me about it, yeah 막 이러면서 as you know 이런 식으로 너도 알잖아, 너도 알다시피 내 말이 그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You can say that again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해 주셔도 되고 뭐 speaking of which 라는 filler phrase도 있어요. 그건 그나저나란 뜻이에요. So to be fair 뭐 솔직히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런 filler phrase들이요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당황해서 막 그냥 막 한숨 쉬고 포즈 정적하지 마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filler words랑 뭐 filler phrase 같은 거 꼭꼭 확 다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픽 IH 혹은 AL을 만들어서 면접에 기회를 얻었는데 1분 자기소개를 뭐 영어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거는 영어 면접뿐만 아니라 한국 면접도 워낙 면접의 고수님이시니까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자기소개? 솔직히 거의 무조건 준비해서 가야 되는 문항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어 인터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보다요, 첫인상이 되게 중요해요. 영어는 사실 우리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비영어권에 사는 그냥 한국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면접자 분들도 똑같아요. 그냥 영어를 무조건 막 100% 잘하고 막 유창하고 막 거의 교포식이고 막 10년차 유학파 이런 사람들이 차라리 만약에 뽑으려고 했겠죠. 영어 실력만 봤다면. 맞아.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을 뽑겠다라는 거는 그만큼 영어 실력 플러스 알파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알파가 이런 첫인상, 자신감, 태도 이런 걸 보겠다라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첫인상을 좋게 보일 수 있는 게 셀프 인트로덕션, 자기소개 이건데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자기소개 절대 길게 하지 마시고요. 아주 심플하고 컴팩트하게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핵심 내용만 딱딱딱 들어가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저는 딱 3가지 요소를 무조건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qualifications, 즉 내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턴을 하셨으면 전 인턴에 어디 회사에서 몇 년 동안 이런 느낌으로 회사 이름과 그리고 회사에서 했었던 나의 포지션 그런 것들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몇 년 동안 또는 몇 개월 동안 일했는지 그 일한 기간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achievement,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얻었던 것들, 성취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냈는지 이런 게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 그냥 되게 좋은 회사에서 막 3년 동안 인턴 했었는데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맞아요. 거기서 일을 하면서 얻었던 또는 내가 해냈던 업적을 얘기를 꼭꼭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어 강사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 교육계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었다 이러면 저 근데 처음에는 그냥 뭐 보조 역할을 했었고요. 근데 더 잘해서 이제 완전 정직원으로 이제 발탁이 돼서 영어 강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영어 강사를 일을 함으로써 제가 어떤 걸 해냈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되게 획기적인 커리큘럼을 반영을 해서 제가 가르치는 수강생들의 뭐 오픽 점수가 뭐 완전 낮았는데 AL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만의 오픽 꿀팁을 담은 PDF 파일도 만들었고요. 그 PDF 파일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렸더니 너무 좋은 반응을 얻었어서 그 얻은 결과로 많은 분들이 AL을 받았다라는 뭐 후기도 저한테 증명해주고도 했었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함으로써 내가 얻은 게 뭔지 그리고 교훈이 뭔지 이런 거는 꼭꼭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런 how my skills will fit our team, 즉 내가 이렇게 했던 이런 경험들이요 지금 지원한 이 포지션 또 지금 지원하려는 이 자리에 입장을 포부네요. 네, 얼마나 맞는지 딱 이거예요. 얼마나 맞고 얼마나 내가 적합한 인재상인지를 어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막 전 자신 있습니다. I think I can work like a dog. 막 이러시는 분들 막 저는 개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진짜요? 거 있거든요. 진짜 개처럼 일한다? 즉 되게 열심히 일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면접분이시라면 그쵸, 그게 그쵸. 믿어질까요? 그래서 그런 막 너무 이런 말도 안 되는 표현보다는요. Due to my experience, career 또는 my skills would be fit for our team, for our position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왔고요. 열심히 했고 내가 이런 성취도 얻어냈으니까요. 이런 경험 등을 통해서 내가 이 포지션에 이렇게 잘 맞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마지막에 어필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현쌤 말 들으면서 한국어로 일단 1분 자기소개 같은 걸 할 때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 사실 안 하거든요. 근데 영어 자기소개 보면은 이런 인터뷰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말이 있어야 되나요? 있어야 된다라는 건 아닌데요. 있으면 굉장히 좋은 매너?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죠.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시간을 내준 거고 또 정말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 뽑아줬기 때문에 제가 면접에 자리에 있는 거라서 좀 뭔가 감사하는 의미로 그냥 약간 그냥 매너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죠. 그럼 마지막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를 어떻게 표현해요? 처음에 딱 들어가셨을 때 막 hello 이런 느낌보다는요. 뭐 thanks for offering your time 이런 식으로 그렇게 먼저 표현을 하는 거네요. 네. 약간 조금 thanks for 또는 I appreciate 이런 식으로 조금 겸손하게 약간의 포멀한 웨이로 조금 말해주시면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딱 첫인상에 좀 좋은 이미지를 줬잖아요. 네. 그러면 마무리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마무리에도 thank you 약간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좀 더 그런 마지막까지 겸손하기 위해서는 어떤 표현을 쓰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는데요. 약간 뭐 엄청 포멀한 느낌이 아니고요. 약간 조금 살짝 캐주얼한 느낌의 인터뷰였다라고 하면요. 뭐 그냥 thanks for offering your time. 뭐 have a wonderful day. Thank you so much.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조금 더 뭔가 격식이 좀 차려지는 그런 느낌이다 이러면 thanks for offering your time and considering me for this position. So I'm really eager to contribute my organization's growth
And 좀 더 나아가서 I really look forward from hearing you and to the next steps in the hiring process. 이런 식으로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I'm eager to. 저는 진짜 열망이 있다라는 거죠. 즉 뭐냐면 이 회사의 이런 성장에 내가 진짜 도움이 되게끔 할 그런 의향이 충분히 있고 열망이 있다. 그리고 나는 뭐 I look forward to. 나는 고대하고 있겠다. 또는 뭐 to the next steps in the hiring process. 즉 뭐 고용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런 좋은 결과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도 너무 좋고요. 또는 I appreciate 너무 많이 듣지 않았어요? I appreciate that you offer your time and learn more about the company. 즉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지원한 이 회사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좋고 또는 Thanks for offering me to 뭐 discuss qualifications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이런 했던 업적들 또 나의 했던 이런 느낌들 이런 경험들을 얘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I really hope and I believe that my skills will be fit for our team, for the team. 딱 마지막 어필이죠. 나의 이런 모든 경력 그런 이런 경험들이 오늘 이 포지션 지원한 자리에 아주 fit, 적합할 수 있게끔 되기를 전 정말 바랍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가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 꿀팁은 여러분들이 준비한 스크립트라던가 이런 대사들이 있잖아요, 사실상. 근데 그 대사를 만약에 못 하셨어요. 준비한 걸 못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럼 오늘 알려드렸던 것대로요. 마지막 이 어필하는 시간에 꼭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저도 이제 1차 면접에서 영어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어떤 질문 받았어요? 너의 모토가 뭐냐? 근데 전 모토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부모님이 화이트보드에 적어주셨던 게 impossible, impossible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거 얘기하고서는 진짜 약간 정적. 죄송합니다 하니까 이따 면접 끝날 때 다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아, 네. 네. 오, 진짜 듣고 싶으셨나 보다. 지금 긴장돼가지고 말 못하니까. 근데 말 못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웃겨. 그 모토가 말고 이제 네 장점을 말해봐라. 3가지를 말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했죠. 그걸 외워왔으니까. 그랬더니 네, 잘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망했다. 이 생각을 했죠. 근데 붙었어요. 오, 역시. 근데 진짜 영어를 너무 막 계속 쓰는 직무가 아니라면 진짜 전 진짜 이건 자신감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영어 실력만 보는 거였으면 사실 우리 이렇게 비영어권 안 불러요, 여러분. 서류에서 이미 탈락시켜요. 진짜 왜냐면 지금 영어 잘하시는 분들 뭐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뭐 외국인 분을 고용했겠죠. 그런데도 우리를 고용하겠다라는 거는 딱 그거예요. 너 어떤 태도이고 자신감은 있는지 얼마나 패셔네이트한가 그리고 열정적인 건가 이런 느낌들 태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로 면접 가셔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시니까 좀 이제 긴장해서 미소 안 지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미소 지으라면 너무 당연한 말 한다고 하시는데요. 미소 진짜 지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특히 온라인 면접 보시는 분들도 그 화면 안 보고 막 이거 스크립트 보느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눈 맞춤은 가장 기본적인 거라서 영어가 조금 약간 막 좀 살짝 이렇게 돼도 이렇게 최대한 웃으면서 천천히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지 않을까. 아마 오늘 이 영상 보시면 다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제발 성공. 진짜 제발 여러분들 좋은 결과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의 오늘 말했던 말이 사실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바이바이. 바이바이.